문재인 대통령 어제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고요. 이낙연 전남지사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인선에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가장 특이했던 좀 주목이 됐던 점이 이제 서울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소식이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다른 인사 말고. 예. 저는 사실 어제 이제 먼저 말씀드린 저는 어제 이낙연 총리 내정자하고 네. 임종석 실장의 내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 줍니다. 뭐 그 자세한 건 뭐 다른 두 분 설명하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 주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내정은 사실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드 인사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인사는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체성이 맞는 사람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보수 정부든지 진보 정부든지 왜냐하면 내각은 탕평을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비서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 대해서 약간 코드 인사야 뭐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뭐 문재인 대통령 가깝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게 이제 조국 교수가 사실은 비검찰 얘기하는데 비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법조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제 교수 출신입니다. 법학 교수.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민정수가 업무 중에 하나가 공직기관 관리하고 사실 사정 업무가 있거든요. 물론 민정이란 단어의 뜻은 민심을 잘 전달하는 거긴 하지만 뭐 고유 업무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정에는 어떤 권력기관과 통할과 네. 그다음에 어떤 인사 관리 그다음에 공직기관 검 이런 업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이 검사들이니까 검찰 출신을 많이 썼던 것인데 조국 교수가 검찰 경험이 없는데 과연 그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하는 그런 걱정들, 네. 의구심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물론 조국 교수를 임명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를 통해서 어떤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런 검찰 개혁의 임무를 맡겼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것은 민정수석이 아니라도 다른 자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내정자로 이제 서훈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네. 서훈 교수에게도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맡겼겠죠. 근데 서훈 교수는 아시겠지만 국정원 출신입니다. 네. 국정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어떤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과연 조국 교수가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대통령의 그런 공약상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좀 의문이에요. 네. 조금만 제가 다른 발언할게요. 박 지금 교수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를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이제 항상 관행적으로 해왔던 논평이 방금 김태현 변호사 저런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네. 자, 검찰을 너무너무 잘하는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잘했습니까? 그런 면이 또 있네요. 예. 그럼요. 과반의 의석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 정부는 국정 운영 잘했습니까? 이제 너무 큰데 매달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라는 건 저희 관행이었지. 뭐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예. 조국 교수 저도 조국 교수 때는 아쉬운 데부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검찰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검찰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사람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엄정하게 네. 민정수석에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 있었던 사람이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건 깨자. 왜? 예. 오병우를 보자.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혁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국 교수를 내정한 것은 이제 검찰 개혁에 좀 더 힘을 실겠다는 의미 같기도 한데요. 그 역설적으로 제가 보태면은 네. 역설적으로 지금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오히려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 생각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검찰 출신이 오면은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검찰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지금 그 심지어 법조인도 아니잖아요. 네. 대학 교수이고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초월해서 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검찰 개혁을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해석이 네. 가능한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김태현 변호사는 이제 그동안 민정수석의 업무를 볼 때 이제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을 이제 강하게 하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는 사실 이제 학자지만은 굉장히 이제 현실 참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새 대통령과도 상당히 좀 이제 협조 관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에서의 지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그런 측면은 저는 예. 인정을 해요. 예. 그런 측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청와대 비서의 인사에 대해서는 뭐 코드 인사라는 비판은 저는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건 맞아요. 그동안에 어떤 새정치연합에서 혁신위원들을 들어갔었고 그리고 2012년도부터 아마 조국 교수가 그 진보 집권 플랜인가요? 근데 네. 그 책을 2012년 초에 아마 그 출간을 한 것 같은데 그 책에 있어서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지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그 홍대에서 프리어가 하는 거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통치처를 잘 이해하는 분은 맞다. 그러니까 제가 조국 교수의 출사라고 하죠. 그 네, 출사 네. 자체를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국 교수가 그 왜 폴리페서라는 비판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정치의 뜻이 좀 계시면 출마를 하시든지 공직으로 오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네.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좀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조국 개인의 어제 문제보다는. 조국 교수 내정 소식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잘 확인을 안 해주다가 오후에 이제 조국 교수가 직접 아는 이제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이제 내정 사실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원래는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정비서관 지냈던 신현수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이제 문 대통령 자신이 이제 2015년에 본인이 요청해서 조국 교수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여준 뭐 개혁성을 평가해서 내정을 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조간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네. 다른 것보다 일단은 만약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네. 조국 교수가 확정이 된다면은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의 개혁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매번 검찰 개혁한다 또는 무슨 경찰 개혁한다 말만 했지 네.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 네. 손이 안을 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조국 교수는 하려고 봐요. 네. 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법학교수예요. 그동안에 검찰과 상법법 개혁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닙니다. 네.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 코드가 문재인 대통령이 맞기 때문에 발탁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상당한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과연 조국 교수가 잘할 수 있을까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패권주의라고 하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핵심부의 인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검찰개혁과 민정 업무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패권 세력이 또 똘똘 뭉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은 또는 우려는 저는 인정해요. 그거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머지는 지금의 민정수석의 일기로서는 조그마한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참여정부 때 이제 강금실 전 법무장관 네. 내정됐을 때도 이제 검찰하고 네. 상당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건데요. 네. 사실 조국 교수 임명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다시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비검찰 출신의 변호사 그러니까 조국 교수하고 차이점은 법조인이냐 아니냐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네.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또 지금 비슷한 그런 케이스라면 케이스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뭐 법무부 장관 인선에서도 조금 참조할 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언론은 뭐 모든 가능성을 이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조국 교수가 이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제안을 또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라는 점도 의문이지만은 앞서 이제 권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맡았던 자리가 이제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뭐 무슨 포스트 문재인을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너무 나가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벌써 차기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명린을 건드는 것입니다. 예. 큰일 알겠습니다. 납니다 우리 앵커님. 자, 다음 주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 이제 총리로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 교수님? 이낙연 지사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잘 압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낙연 지사의 발탁은 안정형이었다 봅니다. 안정. 안정형. 안정. 지금 안정이란 건 어떤 국정 의미입니까? 안정. 예. 국정 안정. 지금 국정이 정상화가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문회 통과뿐만 아니라 네. 대국회 또는 대정부 공무원 사회 그리고 대여론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봅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이낙연 지사는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촉이라고 하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정무감각 그렇죠.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소신이 강한 사람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호남 출신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권 출신이 아닌 후보를 사람을 총리로 발탁하겠다. 그 약속을 지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네.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하는 관계가 그게 먼 사람입니다. 아주 소박한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국정 지표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이 정도에서 그 이낙연 지사를 발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지금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안성맞춤의 총리 발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조관심을 살펴보니까 대충 이제 이쪽의 프레임일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탕평 총리다. 네. 또 호남 홀대론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제 손학규계 인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저 잘된 카드라고 봐. 제가 네. 앞서 이제 이 프레임이 다 맞는 겁니다. 네. 프레임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분석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건 사실 어떤 분들도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건데 네. 이건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잘된 카드죠. 기본적으로 이낙연 지사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사실 대변인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부 최고의 대변인 박희태 전 의장. 네. 진보 정부 최고의 대변인 이낙연 뭐 전남지사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어떤 정부 감각 같은 거 탁월하시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아마 지금 대통령이 그런 것도 고려했을 거예요. 항상 정치인 출신 총리를 임명을 할 때 내정할 때 얘기가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선 의원의 전남지사까지 했으면 선거를 5번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네.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의당 같은 부분들 국민의당 대부분 호남 의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호남 인사 현직 전남지사를 발탁했는데 그것을 반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만에 통과하면 자유한국당이 뭘 하더라도 150개는 과반수 넘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수가 없죠. 어차피 통과됐고 굳이 반대도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스무스하게 첫 번째 조각으로는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반대 진영에서 비판이 이제 소통 잘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어제는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야당 쪽에서 대화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사실은 그 현직 의원을 하실 때도 네. 상대 당과의 어떤 관계가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기본적으로 정치권 출신의 야당과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으니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관계가 저는 원활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뽑을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카드를 뽑았다고 봐요. 제가 두 가지만 보충을 좀 네. 드리면요. 소통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가 지금 자유한국당 당사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렇죠. 굉장히 예. 좋은 그 행보라고 자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전에 그런 불통이었냐 그것도 사실 왜곡된 이미지 투영한 거예요. 네. 이분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얘기 잘 듣고. 근데 그걸 지금 어제 실천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낙연 총리 지명한 것도 그런 일환에서 이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소신도 있어요. 이분이. 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분당회에 나갔을 때 민주당에 그냥 남아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탄핵 추진했을 때 탄핵에는 또 동참하지 않았어. 네. 나름대로 정무 감각도 있고 동시에 소신도 갖춘 뭐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소 스타일하고 굉장히 잘 맞을 거라는 그 점도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참고로 네.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글을요. 그러시군요. 예, 그런 예. 그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네. 글을 정말로
출중할 정도로 그려졌습니다. 사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노평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20년 된 주사파가 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적절한 표현일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적절한 표현은 아니죠 사실. 예.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임종석 실장 내정자 전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모르는데 뭐 20년 전에 어쨌든 전대협 의장을 하면서 이제 임수경 씨 이제 방북 사건 뭐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뭔가 딱지가 붙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이고 어쨌든 그동안 선거에서 두 번이 당선됐었고 그리고 사실은 20년이 동안 예를 들어서 그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발언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나왔으면 모를까.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속마음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에 그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 그 딱지를 붙여서 뭐 주사파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부적절하고 네. 또 하나 이제 이건 뭐 좀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선거에서 어쨌든 참패를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첫 번째 농평에서 주사파 얘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네. 자유한국당 미래를 봤을 때 네.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예, 그 부분 제가 좀 보충해드리면 네. 사실 이게 20년인데 28년이에요. 28년이면 한 세대가 흐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뉴라이트 출신인데 이 뉴라이트가 원래 주사파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냥 진짜 주사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주사파 김용환 네. 씨부터 해서 예. 출신인데 그럼 그것도 그러면은 뭐 그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지배했다고 얘기해도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반박을 할 거예요? 저도 어제 굉장히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사실 이제 대학 학창 시절에 학교 신문 기자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수배된 임종석 그 전대협 의장을 만나는 게 아주 숙제였어요. 그 특종 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뭐 의원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흩어진 그러니까 좀 지나간 얘기지만 어쨌든 탄핵 때 보수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복원을 해놓는 데는 그 이념 프레임이 유효할 수 있어요.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해서 20% 초반에 복원했고 그래서 본인이 자유한국당 복원에 만족한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5% 복원해서 선거 이깁니까? 못 네.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그 이념 프레임 거기서 탈피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의 선거 이기지. 그렇지 않고 계속 그 프레임에 붙어 있어서는 항상 이번에는 우리 15% 넘었네. 돈 다 네. 받아. 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요. 간단한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사파 발언이. 그냥 이래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특정 세력은 끊임없이 색깔론을 제기할 겁니다. 홍준표 전 후보가 네. 문재인 정부를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친북 좌파 정권의 탄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사에 가서 협조를 구하는 그 타이밍에 홍준표 전 후보는 친북 좌파 정권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아마 끊임없이 이 색깔론으로 괴롭힐 겁니다. 그것은 민정수가 아니라도 다른 자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장 내정자로 이제 서훈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네. 서훈 교수에게도 국정원 개혁의 임무를 맡겼겠죠. 근데 서훈 교수는 아시겠지만 국정원 출신입니다. 네. 국정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어떤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과연 조국 교수가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대통령의 그런 공약상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좀 의문이에요. 네. 조금만 제가 다른 발언할게요. 박 지금 교수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를 얘기를 할 때 업무가 있거든요. 물론 민정이란 단어의 뜻은 민심을 잘 전달하는 거긴 하지만 뭐 고유 업무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정에는 어떤 권력기관과 통할과 네. 그다음에 어떤 인사 관리 그다음에 공직기관 검 이런 업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이 검사들이니까 검찰 출신을 많이 썼던 것인데 조국 교수가 검찰 경험이 없는데 과연 그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하는 그런 걱정들, 네. 의구심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물론 조국 교수를 임명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를 통해서 어떤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그런 검찰 개혁의 임무를 맡겼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기존에 이제 항상 관행적으로 해왔던 논평이 방금 김태현 변호사 저런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네. 자,
검찰을 너무너무 잘하는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잘했습니까? 아 그런 면이 또 있네요. 예. 아 그럼요. 과반의 의석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잘했습니까? 이제 너무 큰데 매달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라는 건 저희 관행이었지. 뭐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예. 조국 교수 저도 조국 교수 내 때는 아쉬운 데부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검찰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검찰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사람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엄정하게 네. 민정수석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 있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고요. 이낙연 전남지사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또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 이제 인선에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가장 특이했던 좀 주목이 됐던 점이 이제 서울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소식이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다른 네. 인사 말고. 예. 저는 사실 어제 이제 먼저 말씀드린 저는 어제 이 이낙연 총리 내정자하고 네. 임종석 실장의 내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 줍니다. 뭐 그 자세한 건 뭐 네. 다른 두 분 설명하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 주는데 조국 민정수석의 내정은 사실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드 인사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인사는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체성이 맞는 사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보수 정부든지 진보 정부든지 왜냐하면 내각은 탕평을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은 기본적으로 비서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 대해서 야건 코드 인사야 뭐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뭐 문재인 대통령 가깝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게 이제 조국 교수가 사실은 비검찰 얘기하는데 비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법조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이제 교수 출신입니다. 법학 교수. 네. 근데 기본적으로 민정수석 업무 중에 하나가 공직기관 관리하고 사실 사정